당시 트럼프 정부가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압박 강도를 세게 하는 것이죠. 화웨이를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중국 기술의 독자적인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부추기고 중국 내에서 공업 서플라이 체인이 다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화웨이가 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 운영 시스템 훅멍이 요즘에 중국 내에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었어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 훅멍 OS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또 이거는 우리나라 산업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걸 한번 지적해 보고 싶다는 것이죠. 훅멍이 뭐냐면 화웨이가 독자 개발한 스마트폰 운영 시스템이에요. 그 홍멍이라고는 이제 홍멍 이렇게 이제 중국 사람들 발음을 하는데, 영어로는 하모니 OS라고 또 이렇게 그들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홍멍이라고라는 이름은 중국의 천지창조 신화와 관련이 돼 있어요. 중국에도 천지창조 신화가 있는데 반고가 하늘을 열고 땅을 펼쳤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천지창조를 얘기해요. 그러면 반고가 천지창조를 하기 전의 세계, 그 세계를 홍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원시의 기가 충만해 있는 일단 그 혼돈의 세계, 뭔가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역동적인 그런 기를 함께 갖고 있는 그런 세계를 이제 홍멍이라고 그들은 얘기하는데, 화웨이가 독자 개발한 스마트폰 운영 체제를 이름을 지으면서 그걸 거기서 따와서 홍멍 OS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화웨이가 훅멍 OS를 개발할 때 물론 시작은 스마트폰에 필요한 운영체제를 만든 걸로 시작했지만, 기본적으로 화웨이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일반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가전제품, 아니면 나가서 공장 자동화, 이런 데까지 쓰일 수 있는, 말하자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IoT, 사물 인터넷에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만들자라는 게 화웨이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훅멍 OS는 물론 스마트폰은 기본이지만 이걸 확장돼서 실제로 자동차에도 훅멍 OS가 깔린 디지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이미 2개 모델이 개발이 돼서 지금 시판하고 있어요. CG라든가 아니면 아이토 이런 브랜드인데, 근데 이런 자동차도 이제 스마트화 돼가고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냉온방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 스마트화가 됐단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훅멍 OS가 깔린 자동차의 디지털 체계는 화웨이 폰과 완벽하게 연동된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자동차의 시스템은 다 화웨이 폰으로 구동된다라고, 연동돼서 구동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 아직은 그 화웨이 훅멍 OS를 쓰는 것은 화웨이 폰에 불과해요. 근데 그럼에도 많은 중국의 플랫폼 업체들이 왜 그런 훅멍 OS를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전문가를 구하려고 하느냐. 화웨이 훅멍 OS 보급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국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국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 그러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라고 이제 있는데 그 국무원 산하 부처예요. 공업정보화부 산하에 오픈 아톰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중국어로는 카이팡 렌즈 찌진회, 개방 원자 재단, 이렇게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런 조직이 있어서 일단 화웨이는 자체 개발한 훅멍 OS를 그 원자 기금회에 헌납을 해요. 말하자면 기증을 해요. 그럼 그 재단이 그걸 하다가 적절히 업계 산업별로 모듈을 좀 정해서 좀 조정을 해서 그거를 소스를 일반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 있는 어떤 다른 기업들도 회사들도 그 재단에 접근을 해서 그 소스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가 나서서 화웨이 훅멍 OS를 확산시켜 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게 사실은 훅멍 OS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텐센트가 이제 개발한 저전력 사물 인터넷 시스템인 타이니, 아니면 바이두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슈퍼체인, 이런 것도 이런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 재단을 통해서 일반에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 특색의 말하자면 그 국가 자본주의 운영의 독특한 시스템인 거죠. 민간의 기술을 국가에게 헌납하고 국가가 그것을 다시 민간에 확산시키는, 이런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가 운영되는 한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훅멍 OS가 지금 중국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훅멍 OS가 처음 개발된 것이 2019년
8월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2019년 들어서 당시 트럼프 정부가 화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많이 가해요. 그리고 5월에 그해 2019년 5월에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압박 강도를 이제 세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의지는 화웨이를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화웨이가 구글 시스템, 구글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화웨이는 그동안에 물론 개발해오던 작업이었습니다만 이 훅몽 OS 개발 작업에 박차를 가했고 2019년 8월에 훅몽 OS 첫 버전을 내놓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대중 어떤 제재가 오히려 중국 기술의 어떤 독자적인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표준의 독립이라든가 이런 걸 부추기고 재촉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중국 산업이 오히려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어떤 자기들만의 공급망을 구축하게 되고 또 자기들만의 표준을 만들게 되는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으로선 이런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훅몽이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왜 우리가 여기서 훅몽 OS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근데 훅몽 OS는 사실 이 미국의 어떤 제재에 그럴까 계기가 돼서 그 확산 속도가 더 빠르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런 현상이 사실은 이 스마트폰 OS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든가 전기 자동차 이런 분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중국과 경쟁하고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이 반도체라든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이 오히려 미국의 어떤 제재와 함께 오히려 중국이 이 반도체 영역이라든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이런 영역에 독자 기술의 표준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부품의 자립 이런 거를 높여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훅몽 OS가 중국에 확 퍼지고 있는 것은 우리들로 봐서는 사실 달랍지만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중국이 훅몽 OS처럼 만약에 자기들의 어떤 독자 공급망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면 외부에서는 거기 끼어들 만한 그런 공간이 좀 좁아진단 말이죠. 우리가 중국에 가서 그동안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어떤 산업 협력의 큰 축이 이제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고 이런 형태였단 말이죠. 근데 중국이 그런 우리나라와의 어떤 중간재 분업 이런 형태를 벗어나서 자기네들이 중간재 개발도 다 하고 부품도 다 만들고 물론 완제품은 자기네들이 계속 하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 중국 내에서 어떤 공업 체계가 공업 서플라이 체인이 다 완성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중국에 끼어들 만한 그런 여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훅몽 OS의 확산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어떤 중국의 어떤 큰 산업 트렌드이고 이 산업 트렌드가 결코 우리에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는 것이죠. 그냥 물어보아서 얘기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아까 질문 그대로 해. 있습니다. 근데 하겠습니다. 그럼 중국은 디지털 훅몽으로 결국엔 다 몰릴까요? 아니 질문 순서대로 해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물어봐도 돼요.